자, 주간 증시 핫 이슈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가요,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도 1900선 사수. 두 번째는요, 17.3조 추경 편성했지만 증시 영향은 미미. 세 번째 것은요, 셀트리온 쇼크, 쏟아지는 악재, 바이오주도 휘청.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이슈를 현재 다루고 있는데요. 최명석 멘토께서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에는 한 4가지 정도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2주 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북한발 미사일 리스크가 월요일부로 해소가 됐습니다. 그동안 북한에서 했던 미사일 발사 그건 다 공포 분위기라든가 고도의 심리전인데 다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이제는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제 주식시장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에서 추경 예산 발표를 했는데요. 17조 3천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부동산 대책,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과 경기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속히 17조 3천억이 풀려서 좀 서민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인데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공매도에 지쳤다. 외국인이 아닌 국내 투자자를 위한 정책을 펴달라고 했는데요. 현재 셀트리온 주가가 5만 5천 원이 3만 1천 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토막이 나다 싶어 했는데 지금 참 큰일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또 280만 주 하한가가 가 있는데 외국인의 공매도라는 이게 하락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 개인 주식 투자자를 위한 그런 보호 방지책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인들만을 위한 주식 제도라든가 그게 너무 치우치면은 우리 많은 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시가총액 2조가 날라가는데 그 2조가 누구 돈입니까? 우리 개인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런 걸 잘 감안해서 공매도 같은 거 우리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 피해를 보는 공매도 제도는 좀 많이 없애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부 당국의 강력한 주가 조작 단속 의지를 밝혔는데요. 5개 부처에서 강력하게 벌금 및 징역력을 이제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시장이 당분간은 좀 분위기가 좀 얼어붙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은 좀 앞으로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공매도로 인해서 급락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보니까요, 평균 가격이 한 4만 5천 원대 공매도 물량이 대략 한 15만 주가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 단기에 많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번 반대매 물량이 이제 나오게 되면 좀 반등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수급으로 이제 바로 이제 넘어가겠는데요. 자, 최명성 멘토께서 한번 수급에 대해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주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 기관 개인의 동향을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좀 틀어주세요. 이번 주에 외국인은 거래소에서 1조 525억을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은 725억 매도, 선물도 2259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3주째 계속 매도가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시장은 좀 약세했습니다. 기간은 좀 눈치 보기 받쳐주기 식의 매수인데요. 이번에 거래소에서 2,917억 매수, 코스닥은 105억 매도, 선물에서는 6,150계약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약세장에서 보이는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거래소에서 7,537억 매수, 코스닥에서 1,136억 매수, 선물은 3,602계약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외국인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고요. 기관은 좀 눈치 보기식 수동적인 시장을 방어하는 형태고 개인만 매수하는 전형적인 약세장을 유지하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준비하신 자료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이제 외국인 기관이 각각 2,000계약, 그러니까 외국인이 마이너스 2,000계약, 네. 기관이 플러스 6,000계약인데 이건 언제부터 기록이죠? 이번 주 것만. 이번 주 것만. 이번 주 것만. 이번 주 것만. 그러면 이제 보통 선물은 주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2주를 준비하니까 이번 주 것만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럼 이왕이면은 그거를 이제 6월물이니까 예, 6월물 누적으로 좀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김영근 멘토께서 이제 수급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양시장 모두에서 외국인 내 매도세가 상당히 좀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약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의 그러한 또 악재가 다시 좀 부각이 돼가고 있고 독일 증시도 상당히 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 강등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러한 구간에서 미국 시장이 상당히 견조한 그래도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미국 시장마저도 약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이 나타나면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기존에 뭐 디커플링 얘기하면서 약간의 반등이나 이런 부분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장후반에 물론 이제 낙폭이 큰 종목들이 좀 낙폭의 어떤 반등의 그런 흐름은 좀 나타났지만 약간의 그런 수급적인 그런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약세 부분에 조금 더 지속이 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좀 보여집니다. 일단 그러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외인들이나 이런 기관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좀 사고 팔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지금 현재 코스피 쪽에 외인들의 그러한 매매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일단 오늘 가장 많이 잡히는 종목이 삼성물산을 좀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네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민감주들 좀 반등이 나타났죠. 이틀 전이었나요? 대림산업이 GS건설의 하한가 이후에 좀 건설주들이 좀 문매를 맞은 상태에서 대림산업이 의외로 또 그래도 좀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러한 좀 강한 반등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에 좀 시그널을 좀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등을 주어지는데요. 일단 삼성물산이 오늘 좀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 다음 주에도 이러한 좀 건설주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통신주 SK텔레콤 매수세가 눈에 띄고 있고 그리고 이런 LG전자가 지금 50일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계속 LG전자는 지금 3주째 계속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할 때. 그리고 이제 화학주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금호석유 이러한 쪽도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은 이제 낙폭이 큰 민감주들의 어떤 반등을 좀 나타내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OCI는 뭐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도 매수가 좀 보여주고 있고 기업은행이라든가 삼성증권 이러한 좀 금융 섹터 증권 쪽에 좀 매수도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관들의 이 매수를 좀 보면 코덱스 200을 좀 매수를 하는 부분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아마 지수의 어떤 반등을 좀 노리는 그러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1900선에 대한 계속 좀 지지 확인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1900에 대한 그 바닥에 대한 논리, 그러한 이론, PBR 논리로 해서 그러한 부분이 계속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는 뭐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모멘텀이 없다는 게 좀 상승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한국전력이 지금 매수의 상위에 좀 잡히고 있고 최근에 이제 바닥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는 NC소프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그리고 NHN, 그리고 KT,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 이틀 전에 뭐 애플의 그러한 영향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었지만 SK하이닉스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속적인 좀 관심이 가능한 종목인 것 같고요. LG유플러스나 KT 이런 통신 쪽을 또 매수를 하는 부분도 상당히 눈에 띄고 있고 제일모직이라는 종목도 눈에 띄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 민감주 중에서 기존에 이제 지난주에 반등이 나올 때 반등의 흐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LG화학이나 여러분들 차트를 좀 보시면 LG화학이나 포스코 정도가 그래도 전저점을 좀 높여주는 이런 좀 바닥의 그런 약간의 흐름은 좀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도 좀 관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이러한 반등의 흐름이 나타났죠.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또 LG전자가 여전히 또 눈에 띄고 있네요. 그래서 여전히 IT 쪽에 가장 좀 양쪽에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낙폭주들의 어떤 반등을 다음 주 주초에도 이러한 좀 반등은 흐름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쪽도 바로 네. 볼까요? 그런데 예. 지금 정말 중요한 거는 업종이나 종목이 아니라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과연 여기서 지수가 1900선을 깨고 계속 내려갈까? 아니면은 반등이 나올까?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어떤 혼조세 박스권으로 이어질까? 물론 뭐 한 달 뒤, 두 달 뒤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럼 한 다음 주 정도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다음 주 그 금요일에 예. 쉽게 말해서 1900 위에 있을까 아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저는 1900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아래보다는 예, 네. 그러면 있을 것 이번에는 그 최명성 멘토께서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글쎄요,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3주 연속 그 외국인 매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크게 뭐 기관 쪽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사는 뭐 그런 형태가 없어요. 더구나 또 셀트리온 악재부터 시작해서 검찰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1900도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답은 못 드리겠고 1900을 뭐 올라간다, 깬다, 그건 제가 좀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아니, 그거를 뭐 틀리더라도, 네. 전문가는 예측해야 전문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종가가 지금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약간 낫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두 분 중에 한 분은 틀리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코스닥 수급
그 동향하고 특징주 한번 좀 점검 좀 해주시죠. 예. 다음 주 금요일 날 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수가 오르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코스닥 쪽 같은 경우도 보면 현재 지금 외인들의 매수가 GS 홈쇼핑이 상당히 상단에 잡히는 이 종목은 계속 지금 이 종목 또한 코스피에서 LG전자가 계속 우리가 매수의 종목으로 잡히듯이 코스닥 쪽에서는 GS 홈쇼핑이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 계속 뭐 신고가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러한 전자결제 sek터 계속 이제 2주 전부터 말씀드린 그러한 섹터인데요. 전자결제 그리고 뭐 서울반도체라든가 시총의 상위주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CJ ENM도 조금 오늘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매수에는 좀 포착이 안 됐지만 그리고 게임주 중에서 컴투스가 좀 눈에 띄고 있고 위메이드, 게임빌 뭐 이러한 모바일 게임 섹터 여전히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 자동차 부품 종목 중에서 이제 성우하이텍 이러한 종목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전자결제라든가 자동차 부품 쪽 그리고 슈프리마 뭐 이러한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네요. 이러한 종목들을 좀 매수가 유입이 됐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SM이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띕니다. 엔터주죠. CJ ENM과 비롯해서 이러한 섹터들이 매수가 유입이 되고 AP 시스템이라는 OLED 섹터 이러한 종목도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시젠이라든가 이런 한스 바이오메드 이러한 바이오 쪽의 종목들, 사람인 HR이라는 일자리 정책 관련한 그러한 테마로도 좀 구분이 되는 종목인데요.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뒷받침이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라세미콘, 와이솔 이러한 이제 코스닥 쪽의 종목을 보시다시피 이제 IT 쪽의 종목과 엔터 쪽 그리고 사이버 결제 이러한 전자 결제 이러한 또 모바일 게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디어라든가 모바일 쪽이라는 컨텐츠 그리고 IT 부품 이러한 종목들이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만 좀 좋았던 그런 한 주였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이렇게 크게 좀 조정을 받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요. 다음 주 뭐 주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3주 만에 다시 출연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서비스 차원에서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김영근 멘토께서 이제 그 외국인하고 기관 그 수급 동향의 주요한 매수 종목이 나왔잖아요. 딱 두 가지만 보세요. 이거는 제가 그 작년 여름에 서울경제 TV에서 제가 그 주최하는 강연에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바로 GS 홈쇼핑하고 CJ ENM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언젠가 조정을 받아서 내려가게 되면 GS 홈쇼핑하고 CJ ENM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셨다가 접근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좋게 보는 종목은 GS 홈쇼핑 그다음에 CJ ENM입니다. 이거는 이미 작년 8월에 제가 강연회 때도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겠고요. 지금은 매수가 아닙니다. 다만 조정이 만약에 나온다 크게 한번 그러면은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요. 참 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대형주들이 무너졌습니다. 자, 먼저 그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해서 최영석 멘토께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도 지금 3주째인데요. 시장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주 요인은 외국인 매도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인데요. 이번 주도 뭐 경기 방어주 성격인 SK텔레콤, KT 등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금융주가 조금 바닥을 보였는데요.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LG그룹의 약진이 있는데요. LG전자, LG화학, 뭐 LG생활건강 그런 종목들이 좀 약진한 것 같아요. 좀 차트 좀 보여주세요. 보시면 LG그룹들이 LG화학이 보시면 이 바닥을 찍었죠. LG, 그다음에 LG전자는 지금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G, LG가 좀 바닥을 찍었고요. 그다음에 좀 저기 SK텔레콤, 경기 방어주 성격인 SK텔레콤, 그다음에 KT. 이런 방어주 성격인 이런 종목들이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 사항은 이제 그 금융주 삼성생명 이런 주식이 오늘 좀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런 금융주가 좀 들어오고 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기 방어주 성격과 그다음에 금융주, 그다음에 LG그룹의 약진이 있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에서 네.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업종이 뭔지 아시죠? 전 최근에 많이 빠졌던 게 건설이 업이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보면은 뭐 GS 건설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빠졌고 네. 덩달아서 이제 다른 건설주 빠졌는데 네. 건설주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너무 많이 빠져서 좀 여기서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기술적인 반등은 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게 낙폭이 크면 다시 올라가는 면도 있듯이 일단은 장기적인 건 예측 못하나 좀
단기적으로는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기대한다. 예. 네, 그러면 뭐 다음 주 시간에는 한번 중기적인 점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점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김용근 멘토 준비되셨죠? 예, 코스닥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시총의 가장 1위 기업이죠. 셀트리온. 아까 방송 초반에도 좀 나왔지만 셀트리온을 보면 이틀 연속 좀 하한가를 맞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멘탈이 좀 붕괴되는 뭐 이러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올 초만 해도 이러한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 전반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이러한 종목이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악재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이러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닥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좀 견조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을 보면 여전히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50주 신고가 자리를 유지를 좀 해주고 있고 뭐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러한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평선이 상당히 견조하게 지금 상방향을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조정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흐름도 상당히 견조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뭐 GS 홈쇼핑 50주 신고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전히 좀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늘 이제 주 후반에 좀 큰 폭의 조정을 받았으나 그리고 이제 주가 조작 근절에 대한 이런 대책 이런 부분도 나오면서 약간 좀 심리적으로 좀 압박감 좀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흐름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CJ ENM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이고요. 최근에 이제 통신주 SK 브로드밴드도 저점을 찍고 좀 상승을 시도하는 이러한 모습이고 낙폭이 컸던 다음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의 좀 흐름은 좀 주고 있습니다만 좀 부딪히는 모습이긴 한데요. SFA도 여전히 좀 상방향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뭐 종목별로 약간 조정이 큰 음봉을 맞는 이러한 종목들도 좀 생겼지만 여전히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견조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반이 되는 이러한 종목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또 유지가 되고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두 종목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이 이제 조정이 나올 때 충분히 우리가 편입을 또 가담을 할 수 있는 조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좀 제약이나 제재나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됩니다만 우리가 종목 선정을 잘 한다면 실적이 기반이 되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종목 선정을 잘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더 수익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추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셀트리온에 관련된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 현재 바이오가 나쁘니까 어떤 업종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1위 종목이잖아요. 1위 종목이 3일 만에 한 50% 빠졌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시장이 좀 뭐 문제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은 뭐 일반적인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한 그 현재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도 그렇고 주가 조작에 대한 어떤 뭐 근절 이러한 대책 제재 부분도 그렇고 오히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질이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걸러지면서 질이 좀 좋아지는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바이오 쪽의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막연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우리가 또 막 나오는 어떤 장밋빛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또 맹신해서도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투자자들을 좀 어렵게 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투자를 할 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주의인데요. 어떤 상당히 좀 머리로 매매를 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죠. 사실은 그런 부분을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항상 좀 눈으로 매매를 한다고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을 하고 수급적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차트를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차트로 꼭 확인을 해서 만약에 어떤 부분의 흐름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과 좀 다른 부분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또 한 발 물러서는 것도 상당히 좀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은 꼭 눈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는 좀 피해 있는 게 상당히 좀 뭐 상책이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조금 전에 얘기했었지만 어쨌든 코스닥 쪽에서는 방송 서비스 그러니까 그 CJ 오쇼핑이라든가 GS 홈쇼핑 또 뭐 CJ ENM 이런 쪽으로 좀 접근하면 무리가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그 특징 업종하고 테마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김영근 멘토께서 먼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이제 특징 업종 같은 경우 저는 이제 IT 쪽, 여전히 IT 쪽과 그리고 뭐 음식료 이러한 섹터들을 좀 특징적으로 봤는데요. IT 쪽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LG전자가 신고가 형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150만 원을 넘어서고 나서 150만 원이 좀 이탈되고 이러한 흐름도 나타났지만 여전히 좀 뭐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최근에 지금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러한 흐름들을 보면 여전히 IT 쪽 여전히 좀 견조한 흐름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품 갤럭시 S4 관련한 그러한 또 모멘텀도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 그러한 실적이 예상치와 부합되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게 되고 2분기에도 더 기대가 되는 그러한 종목들이라면 여전히 더 상승 추세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IT 쪽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롯데제과가 지난주 200만 원을 좀 넘어섰습니다. 200만 원을 넘어서고 계속 뭐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고 뭐 오뚜기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종목도 계속 뭐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수, 또 음식료 관련한 섹터 종목들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쪽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다만 이제 많이 오른 종목들은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종목들별로 해서 좀 잘 분석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음식료 섹터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한 종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IT와 음식료 이러한 섹터를 좀 특징적인 업종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보신 업종이나 테마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이번 주 특징 테마주는 거의 이제 경기 방어주격 성격인 종목들이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라든가 뭐 한국전력, 강원랜드 이런 종목인데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 경기 방어주격인 이제 종목에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GKL 등이 있는데요. 특히 GKL,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이 상승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방어주격인 통신주가 이번에는 좀 상승했는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이 좀 강세였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이제 LG 관련주가 강세였는데요. LG전자, LG유플러스, LG화학, LG생활건강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LG전자 주식을, LG 관련 주식을 좀 잘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기분 좋게 다 좀 힘들었는데 기분 좋게 그 코스닥에서 신곡 발표를 해서 그 관련주가 좀 날아갔는데요. 오로라가 상한가 5개, DI 상한가 3개, DID 상한가 3개 갖다 이제 물론 무너졌지만 좀 그래도 가뭄의 단비격으로 관련주가 좀 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특징주 한 종목씩만 한번 점검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는데 먼저 김영근 멘토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주 특징주로는 저는 코스닥 종목에서 잉크테크라는 종목을 특징주로 좀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매주 거듭을 하면서 특징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계속 이제 특징주로 말씀을 드리지만 좀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보면은 잉크테크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사무용 그러한 잉크 업체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주가가 우리가 접근을 하고 관심을 가질 때는 그런 과연 성장의 모멘텀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전자잉크라든가 인쇄전자 이러한 시장에 대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그래서 신고가 형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EMI 차폐 필름이라는 전자파 차단할 수 있는 이런 필름에 대한 시장 진출 이러한 모멘텀도 좀 가지고 있고요. 실적적인 부분을 확인해봐도 상당히 뭐 긍정적인 주가 실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시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박스권의 그런 흐름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고점을 이러한 직전 고점까지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상에서도 보면 이러한 부분을 돌파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거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월봉상에서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지만 충분히 뭐 우리가 그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명석 멘토께서 특징주 점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특징주는 LG유플러스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신 서비스 무선 통신 관련 회사인데요. 2010년에 그 LG데이콤과 LG파워컴이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 전화 서비스 및 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도표를 보시면 이제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아주 양호한 회사입니다. 제가 기업 정보를 잠깐 보시면 역시 대기업이 하는 통신주, 자기한 대기업이 하는 종목이나 뭐 관련 회사들 모두 좋은 것 같아요. 보시면 매출이 7조 9천억,
9조 1천억, 10조. 영업이익도 아주 좋습니다. 차트 좀 잠깐 보여주세요. 이번 주에 LG U+가 거의 1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 추세고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이 증가 중입니다.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주봉도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거래량도 들어오고 지금 실적 대비 특히 그 LG전자의 그 스마트폰 옵티머스 G가 지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계속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아주 좋은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상승 추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특징주는 거래소에 있는 LG U+가 아니었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